됩니다. 그 말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기 시작하면 올 8월 달까지 여러분들 못 버텨요. 여러분들은 5월 3일 날 시험이 끝나시는 게 아니라 1월 이번 1차 시험이 되시건 설령 너무 몸이 안 좋거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시건 그래도 2차 공부는 미리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2차 공부를 한다는 소리는 경쟁시험이니까 다른 사람들 어치만큼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5월 달에 중간 마라톤 끝났다라고 해서 마라토너가 한번 쉬면요. 다시 못 뜁니다. 그리고 그거 다시 발동 걸릴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올해 1차는 사실상 장식품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실제 학원이 정식 커리가 개설되는 10월 즈음에나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너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0월이 지금 하고 지금 1월 달인데요. 그렇게 멀지 않았죠? 느낌상. 그렇죠? 절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열심히 뛰시면 안 됩니다. 다행인 게 1차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딱 60점 턱걸이만 하세요. 1차 시험에서 70점 맞았다, 80점 맞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에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알아서 하는 소리예요. 알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커트라인 77점일 때 제가 사법시험 1차 93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거의 수석이라고 했어요. 너무 뛰었어요. 너무 뛰었습니다. 못 일어나요. 몸이.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험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까지 그 다음에 8월 2차 시험까지 그때가 내 꼴이다 생각하시고 1차는 그냥 중간 터닝 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쭉 가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느냐? 3월 즈음이요. 아셨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열심히 뛰지 마십시오. 지금은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빛을 내시는 데만 주력을 하세요. 모르는 것을 찾아 헤매지지 마시고요. 아셨죠? 누가 이거 중요하다더라. 네,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틀리셔도 돼요. 틀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알게 돼요. 근데 지금 그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그런 영역들을 내가 그럼 다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면 100점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제 70점도 안 나옵니다. 다른 시험에서요. 어떤 친구들은 책을 샅샅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민법총칙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본서 보셨겠지만 강사책 너무 잘라놨죠? 문장들을 판례들이랑 사실상 일종의 연습을 한 거예요. 기본서를 두껍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웬만큼 커팅을 해가지고 80점 정도만 맞게 할 것인가. 아셨죠? 물론 그것을 대충 알았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는 적어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9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아무리 빼도 그 정도는 만들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 공부하신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공부를 하신다고 더 점수가 높아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서를 10년에 걸쳐서 1회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10년 읽을 어치만큼의 분량의 기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거 1회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험에서.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계속 보셔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일정한 소정의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만드시는 데만 주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회계세법 전 잘 모르지만 뭐 있겠습니까? 40점만 맞으면 되죠. 각. 재정학 굉장히 어렵죠. 재정학은 경제학이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80점, 선택 과목에서 80점, 회계세법 40점, 면과락이죠? 텅텅만 거는 거? 60점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재정학 80점이 웬 말이냐? 재정학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 여러분들께서 재정학 정말 잘 받으면 한 70점 좀 넘으실 테고, 그 다음엔 거의 이제 대부분이 65점 정도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160점을 위해서 4과목 필요한 총점은 평균 60점 맞추기 위해서 240점 필요하죠? 그중에 회계세법 40점씩 2개, 80점. 빼면 160점 남죠? 그중에 재정학 65점 빼면 115점이 나와야죠? 선택 과목에서. 그렇죠?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세법에서 50점 정도만 받으실 수만 있으면 통과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회계세법 50점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 50점 맞기가. 왜냐? 40분까지의 문제를 내가 다 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문제씩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시간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문제 정도 가면 시간 빠듯하실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푼 25개 중에 내가 득점할 확률이 20%여야 돼. 20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푼 문제는 거의 맞춘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풀었던, 내가 손을 댔던 문제는 그래도 25개 중에서 20문제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시게 될 40문제 중에 20문제는 내가 갈고 닦을 문제여야 돼요. 나오면 적어도 그거는 안 틀린다. 아셨죠? 근데 어정쩡하게 조금씩 알아가지고 폭넓게 알았다. 시험장에서는요, 아마도 운에 의존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시험을 위한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저는 회계세법 잘 모르니까요.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실무가가 되실 수 있다? 에이, 실무가 되시면 잘하시는 분한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다 알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나 잘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죠? 제가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시면 되는 거지, 실무 생각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십시오. 아셨죠? 웬만큼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만만한 문제 20개를 테마 20개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걸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느리게 푸는 이유는 첫 번째, 몰라서. 모르는 문제 괜히 넘겨야 되는데 풀고 싶다는 마음 생기는 순간 시험장에서 시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틀려요. 두 번째, 연습이 안 돼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 못 푸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연습이 많이 안 돼서일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어린 친구들은 스피드 빨라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애들은요, 수능 때부터 그 글자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시험을 보나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를 틀렸대, 두 개를 틀렸대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 자라서 올라오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그리고 걔네들은 푸는데 왜 나는 못 풀까? 이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십니까? 그럼 버리세요. 아셨죠? 그런데 참 이게 세상에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게 세상인데, 어찌 보면 좀 공평도하다라고 싶은 것도
그 친구들한테 이제 신속성은 떨어지지만 세상 경험이 많다 보니까 문장 이해력은 높아져요. 그게 여러분들 중엔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무기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려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대신에 내가 건드리는 문제는 맞춘다. 아셨죠? 그리고 만만한 테마 20개 선정을 하신 다음에 계속 주야장창 그것만 갈고 닦는다. 그러면 시험장에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그 20문제까지가 독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생각보단 많이 남게 되면 그 다음엔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것 풀어도 보고,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 미리 좀 확인을 해 두십시오. 그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했던 게 실제 기출문제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니까. 정답지만 기출문제로 본 다음에 몇 번을 찍는 게 확률이 제일 높을까? 그것도 미리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 시험마다 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속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참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 과목이야 그래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워드치기도 좀 편하고. 그런데 회계 같은 것은 그거 워드 치는 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겠죠, 출제자? 그 힘들게 만들었는데 답이 1번이다. 참 이 맥 빠지죠.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답을 1번으로 배치하고 싶은지. 정말 싫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모의고사 출제 많이 해봤는데 너무 많이 해봤죠?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 힘들게 만들거든요. 정말 모의고사 연락이 오면 정말 죽고 싶어요. 강사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진열에서는 여기서만 강의를 계속 해왔었지만 뭐 다른 이제 뭐 고시가에서 뭐 강의를 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하루에 100문제, 200문제씩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이제 가을부터 시즌이 시작돼 버리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당시에는, 요새는 좀 그렇진 않은데요. 그 당시에는 모의고사 시즌 되면 아예 고시원 얻습니다. 고시원 얻어가지고 강의 끝나면 고시원방 들어가가지고요.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겪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 싶을 때는 답을 웬만해선 1번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럴 거다니까. 대신에 이걸 넘겨주면 출제기관에서 답항수 조정을 위해 문항을 거꾸로 이렇게 좀 약간 손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윗문장, 아랫문장이랑 있을 때 해석의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꾸진 못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총 정답표를 한 10년어치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뭐가 많다. 아셨죠? 그걸 한번 진짜 추려보십시오. 이게 아무 쓸모없는 작업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1차의 객관식 문제를 만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여러분들의 2차 시험 문제 많이 봤습니다. 문제집 봤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2차를 보시는지 객관식이랑 다른 게 없는 문제예요. 논술형은 아니죠. 사실상. 세법이라면 모를까. 그죠? 회계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꽤 많죠. 사실 이것은 손으로 쓰는 객관식 문제나 다름없죠. 그렇죠. 풀이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답도 내셔야 되고 어디서 출제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